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대신 최고의 솔루션,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방법을 제가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시 최악의 고리대금업 정도로 이자 폭탄이 예견됩니다. 물론 현재 금리도 매우 높습니다. 코피스 금리 3.52%, 플러스 가상금리 0.85%, 또한 연보증료 0.75%를 합한다면요, 연 5.12% 월복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자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복리는 가장 무서운 이자고요. 월복리 기준으로 했을 때 2%대 초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월복리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그다지 더 많이 생기진 않는데요. 2% 중반에서 3%, 4%, 5%그 이상이 될수록요,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고요.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 이자 부담 때문에 기대 여명까지 살더라도 65세 사람이 25년, 26년 정도 보통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은요, 그랬을 때는요, 그 기대 여명까지만 살아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택 상승분에 대해서 모조리 다 이자로 납부해야 되니까 주택을 날릴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라도 100세까지 아니면 그 이상 장수하게 된다면요, 설상가상이 되니까 100세까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는 그 주택연금 누계액이 10억이다 그랬을 때는요, 내야 되는 이자가 5.12% 월복리였을 때 2배 이상 20억 이상을 내야만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주택연금 가입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시가가 20억 원인데 공시 가격 12억 원입니다. 이것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매월 288만 2천 원을 주택연금으로 평생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6년 후에도 100세 때 받는 금액도 288만 2천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어떻습니까? 36년 뒤에 받는 288만 2천 원은 휴지주걱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가령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임대를 줍니다. 12억 원에 주고요. 지방 소재 도시 수원이나 안양이나 천안에 가서 전세로 임차를 하는 것이죠. 4억 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8억 원의 임대 차익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투자를 하지 않아도 8억 원 가지고 25년 동안 매월 267만 원이라고 하는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의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의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8억 원을 약간이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원금 8억 원을 지키면서 수익만으로도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종합소득세 공보료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런 세금 부담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지원을 좀 구성을 좀 지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도 받고 효과적인 솔루션도 받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차익금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의 효율적인 투자 관리로 노후생활비를 정말로 충당 가능하고요. 절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절세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 정도의 자녀나 손자녀 지분 100%의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핸들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12억 원으로 법인에 입금 후 가수금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서는요,
본점을 임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인 경우 한 5천만 원에 매월 100만 원의 임차료 조건으로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평형 정도는 거주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4억 원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5천만 원에 100만 원짜리 월세에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그 거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억 5천만 원을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면 가령 기대 수익률 연 8% 추정을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법인의 투자 수익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 9,200만 원 나오고요. 월세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내더라도 연 8천만 원 내외에 부부의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월 600만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재산 12억 말고도,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12억 말고도 기타 보유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보험금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보험이나 금융 관련돼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모조리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또 있고요. 2년 단위로 임대 보증금이 상향 조정됐을 때 그 증액된 임대 보증이 있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수금으로 활용한다면 11억 5천만 원뿐이 아니고요. 20억, 30억도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법인에서 가수금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떻습니까? 연 8% 투자가 어려울 때는 연 6%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연수입은 6,900만 원, 월세 1,200만 원 내더라도 매월 475만 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좋죠. 그리고 투자라고 할 것도 없지만 4% 투자라고 했을 때는 연수입 4,600만 원, 월세 1,200만 원 납부한다면 매월 어떻습니까? 283만 원 또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원금 잃지 않고 이자 수익으로만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주택연금 가입으로 주택을 날리고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거 양득 이상의 정말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 수익을 매년 8%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저축은행 투자만으로도 요새는 4% 이상의 투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283만 원 정도 노후생활비 그 수령이 가능하겠죠.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상향, 인상, 증액한다면은 충분하게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연 8% 기대 수익률 추정은 항상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면요, 훨씬 더 윤택하고 굉장히 행복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도요. 연 7%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투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현재 400여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본받으셔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의 메리트는 이렇습니다. 주택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죠. 당연히 주택연금 가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더 풍요로운 노후생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노후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없으며 자산이 어느 정도 더 많다면요, 이제는 효과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고 임대 보증금 차액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은요, 나중에 주택도 물려줄 수 있고요. 상속세 걱정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후생활비를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영위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투자 관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면제, 그 다음에 증여상속세 절세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긋지긋한 어떻습니까?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평생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의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절세와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노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보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택연금 편하게 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노후 관리를 통해서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 환경을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편안함만 만약에 추구하게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으로 평생 지켜왔던 주택을 날릴 공산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죠. 그래야만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있었다면요. 항상 자신은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도 있겠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자신을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은 이렇죠.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하고 다양한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서 고객의 편에서 조언해주는 그러니까 판매인의 역할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관리사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면서 금융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을 지원해줄 자산관리사,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CFP를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요. 주택연금에서 가입으로 인한 주택을 잃거나 주택연금 이자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물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는 현재 가치의 형편없는 연금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